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의 도로폭을 줄이라는 환경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달부터 확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청도 확장 공사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근처의 하천을 조류 전문가가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희귀한 새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So strange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is area is and then just to continue the road widening as if this area had no value at all.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도로폭을 유지한 채 확장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자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청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완벽하게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반대 측 의견도 듣기 위해 오는 13일 비자림로 시민 모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하겠다며 제주도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주최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이 도로의 안전성과 이 생태적인 어떤 조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자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문가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청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환경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가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만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오는 12일부터는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서귀포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민박 신고가 가능합니다. 황금 연휴에 19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복기인 2주 동안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는 고강도 방역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반납한 렌터카 내부를 소독약으로 꼼꼼히 닦아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차량 가동률이 90%까지 상승했던 이 업체는 연휴가 끝나자 손님들이 반납한 차량을 소독하느라 분주합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반납은 이제 거의 한 80대에서 100대 사이는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들도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해서 소독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9만 6천여 명. 많은 인파가 제주를 찾으면서 제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다른 지역들과 달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 등 공영관광지 29곳도 2주 더 문을 닫고 재개관을 준비하던 제주도 문예회관 등도 개관을 취소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과 JDC 항공우주박물관 등 몇 곳은 문을 열었지만 발열 체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관람에 한해 사전 예약으로 입장객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유일하게 여기만 지금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해외에서도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특히 중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2주 정도는 저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하루 800명 정도 지금 예약돼 있고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쪽은 전부 다 폐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연휴 뒤 잠복기가 끝나는 2주 동안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대 고비로 보고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오는 19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도 다른 지역처럼 생활 방역 체제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내일부터 고3 학생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선제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선 검사 대상은 14일 내 다른 지역 방문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검사는 등교 전 설치해야 하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통보한 뒤 관할 보건소가 검체 채취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감귤 밭이며 임야 등지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우후죽순 조성돼 왔는데요. 최근 제주에 LNG 발전이 시작된 데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력 판매 가격이 크게 떨어져 태양광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이기열 씨.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정부와 제주도의 말을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시설했지만 요즘은 대출 원금을 갚기도 빠듯합니다. 태양광 수입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파는 전력 판매 가격에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을 더해서 나옵니다. 한때 1kWh에 245원까지 올랐던 전력 판매 가격이 지난해 152원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11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식처럼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기준 가격을 밑돌아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RCX 가격이 싸다 보니까 휴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S&P만 갖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원금이란 이자 갚을지 못할 때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앞으로 전력 판매 가격이나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느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REC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 경쟁력, REC에 대한 가격 경쟁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는 300메가와트로 전체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허가받은 물량도 100메가와트를 넘고 있습니다. 섣부른 태양광 투자보다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영희 미래통합당 제주도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재개정, 학교 급식, 교복과 체육복 선정,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학운위에서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생 대표가 운영위에 참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 4.3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타는 마을과 총소리, 가슴에 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난 할머니는 지금도 불안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70년이 돼도 이제도 아팡이고 심박지팡이 일 못하고 룸 일도 못하고 그냥 버도 걸어만 댕기면서. 제주 4.3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18,000여 명.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와 신체 재활, 운동 치료실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8명이 배치됐습니다. 시설 프로그램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4.3 관련자와 과거사, 국가사업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이렇게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보다 집중적이고 사실 전문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될 겁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기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 국립센터 승격까지 시범 운영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맡았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도민들의 응어리와 멍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00제곱미터의 협소한 공간과 고령자를 위한 이동 치료실 운영 등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들의 차를 이용한다든가 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별로 찾아가는 치유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세기 넘게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4.3 트라우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올해 진로진학 멘토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세금을 들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할 진로진학 멘토스쿨 운영 계획안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과 심화학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8천만 원은 모두 순천 시민들의 세금. 순천시는 지난해 말 열린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소수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지자체의 사교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순천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0개 교회 교감들을 따로 불러 우수 학생 4명씩을 추천받았습니다. 학교 모집부터 학생 선발까지 아무런 공고나 시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학교 일선 교사들조차 몰랐던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순천시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는커녕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입장입니다.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보편적으로 써야 할 어떤 교육 예산들이 성적 상위권 아이들에게 특정해가지고 혜택을 준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운영상 문제점이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이제 대충은 얘기는 들었는데 운영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순천시는 대면 등교가 시행되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요즘 행정기관이 세금을 들여 소수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적어서 파란 하늘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어버이날인 내일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밤까지 10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마른 비가 더 내리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 반팔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6도, 북부가 15도, 서부와 동부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가 22도, 북부와 남부가 21도, 동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되겠고요.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이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비가 내린 날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제주 지역 강수일수는 5.5일로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평년 10.3일과 비교해 4.8일이나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강수일수는 1993년 4월에 기록한 6일이었습니다. 강수량도 82.1mm로 역대 최저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제주시 가축시장이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시는 축산 농가들이 출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휴장했던 제주 축협 가축시장을 오늘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가축시장 소독을 강화하고 다른 지역 상인이나 농민, 방역복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두 차례 열린 경매에서 한우 185마리가 평균 17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간 제주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한 나무는 46,200그루로 1년 전에 비해 44% 감소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수는 2014년 5월부터 1년 사이 54만 4천 그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경북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주 지역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기 근속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주 지역 전체 근로자는 14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14,000명, 전체의 9.9%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지역 장기 근속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성별 간 격차도 남성 61%, 여성 38%로 2배에 가까웠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